자, 제2절 주택가격 공시제도 들어가겠습니다. 제1절에서 공부한 내용은 토지가격 공시제도였고요. 이제 주택의 가격을 공시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분류하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단독주택은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주택가격을 공시하게 돼요. 자, 원리는 공시지가와 똑같습니다. 여러 개의 수많은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선정해서 그 주택의 표준주택 가격을 공시하면요. 그 가격을 기준해서 주택가격 기준표를 이용해서 개별 주택 가격을 대량으로 산정하는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나누지 않고 그냥 공동주택은 이 한 가지 종류로서 가격이 공시되게 됩니다. 자, 이 구조를 머리에 기억하신 다음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표준주택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자, 단독주택 가로하고서 다가구 포함이죠.에 대해서 주택의 규모, 신축 연도, 도로 조건 등 주택의 특성을 참작하고 건물과 토지를 일괄 평가해서 공시하는 적정 가격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표준주택 가격 공시제도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토지와 건물을 개별로 평가해서 그 가격을 구하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평가해서 그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구해서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표준주택의 조사 산정과 관련된 법 규정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산정합니다. 자, 이러이러한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가장 대표적인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이것들의 매년 공시 기준일 1월 1일자 기준의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합니다.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조사 평가였는데 자, 왜 표준주택은 조사 산정입니까? 자, 표준주택은요, 감정평가 법인 등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부동산원, 예전에 한국감정원이라고 했던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 산정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고 해서 산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정도 가볍게 알아두시고요. 자,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건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할 때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라는 것이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 임대료, 비용 추정에 이것들을 종합 고려해야 되니까 원칙적으로 3방식을 모두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도 종합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시험에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에 6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별주택 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택가격 기준표를 작성해서 시, 군, 구청장에게 제공해야 된다. 자, 다 똑같은데 토지냐 주택이냐 그러한 차이점만 있는 거죠. 자, 조사평가 기준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적정가격 기준평가, 실제용도 기준평가 이것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동일하고요. 자, 3번 보실게요. 표준주택 가격 산정에서 전세권 등 그것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를 상정해서 산정한다. 자, 우리가 어떤 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건데 주택의 가격을 구할 건데 이 주택에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전세권을 설정해서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런 거 없이 집주인이 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이것에 따라서 집의 가격이 바뀌면 안 되겠죠. 따라서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에서 나지상정 평가와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공법상 제한, 일반적, 개별적 제한을 받고 있으면 받는 그대로 평가하면 된다.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가격을 구한다고 앞서서 이미 말씀드렸고, 자, 비용 추정액을 구할 때는 비용 추정액은 공시 기준일 현재 당해 단독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표준적
추적 건설 비용과 일반적인 부대 비용의 합계로서 구할 것, 당연히 통상적인 내용이죠. 당사자 간의 개별적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대로 평가할 것, 이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토지와 건물 일체로서 가격을 구한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아까 얘기했었던 거,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가격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공시사항 보겠습니다. 당연히 지번, 가격, 이건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주택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니까 그 위에 있는 주택, 즉 건물에 대한 정보를 같이 공시해줘야 됩니다. 자,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그 주택이 깔고 있는 토지의 면적과 형상, 여기까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주택의 용도, 건물의 연면적, 건물의 구조, 그리고 건물의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을 포함한다. 자, 사용 승인일 언제부터 건물이 사용 가능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그 외에 토지의 지목, 용도지역, 도로 상황, 그 밖에 공시에 필요한 상황, 지세, 층수, 여러 개의 건물이 있다면 동수, 용적률, 건폐율, 지리적 위치, 이렇게 건물과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자, 역시 공시사항은 암기할 사항이 많아서 시험에 잘 출제가 되니까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조사 산정된 표준주택의 가격은 국가, 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등이 다른 토지의 가치를 구하는 데 활용됐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표준주택 가격은요. 표준주택 가격은 개별주택 가격을 구하는 용도 외에는 아무 다른 용도에 쓰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표준주택 가격은 오로지 개별주택 가격을 구하는 데에만 쓰여요. 아시겠죠? 자, 물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표준주택 가격은 주택가격 비준표를 만드는데 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주택가격 비준표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개별주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결국 표준주택 가격은 오로지 개별주택을 구하는 데에만 그 쓰임새가 있다라고 결국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감정평가사들이 일반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기준해서 비교를 통해서 평가 대상 물건의 평가 대상 주택의 가격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은 그 활용상에 매우 큰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구한 가격이지만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구해놓은 가격이다 보니까 이것은 평가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양자의 차이점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의 신청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유사하기 때문에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고 이의 신청 기간 만료일 30일 내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 공시제도 보겠습니다.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한다. 유사하죠. 다음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은 별도로 개별주택을 구하지 않는다. 앞의 내용과 중복되고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미 표준지 공시지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은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 가격을 바로 개별주택 가격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시군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에 분할 또는 합병이 발생한 경우 또는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다시 결정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항 시군 구청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주택가격 비준표상의 가격 배율을 곱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면 되고요. 이렇게 산정된 개별주택 가격 간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시지가 때 다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6번 시군 구청장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위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증을 생략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는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 해당 지역의 표준지를 평가했던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표준주택 가격 자체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산정한 것이다 보니까 검증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동일한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활용 보겠습니다. 자,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1번의 기능이죠. 두 번째, 국가 및 지자체가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하고 국가 지자체가 과세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활용한다라는 내용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동주택 가격 공시제도를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단독주택 가격 공시제도와 모든 내용이 다 똑같고요. 다만 단독주택 자리에 공동주택만 오면 되고요. 다음에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됐지만 공동주택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냥 공동주택 가격 한 개만 있다는 거, 그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공동주택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할 때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되는데 국세청장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이 내용은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서 가격을 산정할 때는 공동주택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요. 분할합병 발생하면은 별도로 다시 결정 공시해야 된다. 상식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5항. 자, 거래 가격, 임대료, 비용 추정액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치 삼면성 또는 감정평가 3방법을 가급적 적용해서 그 가격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 의해서 의뢰해서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감정평가사들은 토지의 가격 공시 제도에는 참여하지만 주택의 주택 가격 공시 제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 참고로 알아봐 주세요. 자, 공시사항 공동주택의 지번, 명칭, 동, 호수, 몇 동, 몇 호, 가격, 면적, 그 밖에 공시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공시하게 된다는 것인데 공시사항이 적다 보니까 시험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워크북 풀어보겠습니다. 1번 표준주택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표준주택의 전세권 그 밖에 사용수익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권리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한다. 틀렸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평가해야 됩니다.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에서 틀렸죠? 표준주택은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공시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이 자리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나머지 문장은 다 맞는데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3번입니다.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일, 표준주택의 대지 면적 및 형상이 포함된다. 모두 다 필요한 정보고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맞고요. 4번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으로는 표준주택의 가격, 건축 허가일, 용도, 사용 승인일, 지번 등이 있는데 건축 허가일은 알기도 어렵거니와 알 필요도 없죠. 건축 허가를 언제 받았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물이 언제 완공되어서 사용 승인을 언제 받았냐? 이게 의미가 있지. 왜? 이때부터 감가 수정이 시작되거든요. 사용 승인일부터 여러분 건물은 생일이 사용 승인일이에요. 이 날짜에 태어난 것으로 전제합니다. 따라서 이 날짜를 기준해서 감가 수정이 이루어지니까 사용 승인일은 의미가 있지만 건축 허가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4번 틀렸죠.
다음 5번입니다.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은 내용연수, 지세지목 이런 것들이 있다. 자, 내용연수는 공시사항이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자,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을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6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해서 매년 이러이러한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해야 되니까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7번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모두 이의신청 절차가 있다. 맞는 표현이죠.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됩니다. 자, 8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틀렸죠. 자,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합니다. 나머지는 다 맞네요. 9번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데 적용된다. 틀렸죠. 자,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려면 표준주택이 와야 됩니다. 표준주택이 와야 문장이 맞는 표현이 되겠죠. 10번 개별주택 가격은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 된다. 요 내용과 요 내용이 서로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다음 11번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 가격을 개별주택 가격으로 본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 기준일 이후에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을 다시 결정 공시하여야 된다. 개별주택이 아니라 표준주택 가격을 다시 결정 공시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얘를 그냥 놔둘 거면 이 자리가 시군구청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가격 비준표가 아니라 주택 가격 비준표가 와야 됩니다. 자, 14번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 이 내용은 개별 공시지가와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1월 1일까지 결정 공시된다. 즉, 공시일이 1월 1일이다? 그거 아닙니다. 공시 기준일이 1월 1일인 거지 공시일이 1월 1일인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표현이고요. 16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얘는 그냥 기본적인 서술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7번입니다. 동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자체가 그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 17번 맞는 표현입니다. 자, 18번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 대상이다. 요거 틀렸죠. 다가구 주택은 우리가 앞에서 단독주택에 포함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표준주택 가격 공시 제도에 포함됩니다. 공동주택 가격 대상이 아니에요. 자, 19번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구분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틀렸어요. 시군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이렇게 해서 적정가격 조사 산정하고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다 맞네요. 다 맞는데 이 부분만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모두 다 풀이를 마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학개론 이론 강의 마치겠습니다.